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빵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3년 유예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실제로 이것도 언제 통과될지가 미지수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죠. 당초 3년 유예로 가자는 합의가 나왔지만 문제는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세입자가 2+2로 2년 살고 다시 2년 더 얹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을 유예해도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집주인 입장에선 3년 유예가 주어졌어도 나머지 1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거부할 수가 없죠.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려주자는 의견이 그래서 분분합니다. 아무튼 국토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 73곳, 4만 8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하죠. 일단 이 법안의 혜택을 꼭 받아야 할 곳들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잔금 처리가 불가한 입주자들이 쏟아질 가능성 높은 겁니다. 어찌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여기에 진입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단순한 투기 목적으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려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자칫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런 갭 수요들을 살려주는 제도로 와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둔촌주공은 11월로 입주일이 변경이 될 정도로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올해 입주를 위해선 잔금 회결이 관건인데 지금 당장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이 통과가 되더라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등 첩첩산중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임시적인 합의가 엎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무리 둔촌주공의 입주가 확정이 되었어도 종국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불투명하게 처리가 되면 잔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잔금 해결 불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엄청난 개인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반기 부동산 시장, 특히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아야 하는 단지들은 거의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이 바로 메이플자이죠. 거의 5만 명이 청약 통장을 집어넣은 곳이기도 한데 아마 요즘 청약 한파치고는 가장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나오긴 했는데 분양가가 소형 평수가 15억에서 17억까지 이르는 엄청난 분양가 압박 수위를 보이곤 했습니다. 당장 메이플자의 접수가 끝나고 접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만질 수 있는 돈은 없지만 안 하면 바보라고 해서 청약에 뛰어들었다고 말하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스탠스거든요.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첨만 되면 수억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든 건데 이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1순위는 평균 400대 1을 넘어섰고요. 3천 가구가 넘는 서울 서초구 삼원동의 신축 아파트, 거의 이런 부동산 한파 속에서도 절대 반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건데 초반에 말씀드린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이라는 합의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상당 부분 엇갈린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칫 집을 잘못 사면 엄청난 인생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거 잘 잡으면 인생 단단히 한몫 잡을 수 있다는 여전한 부동산 시세 차익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여전히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다시 집값이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 높은데 이건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화를 낼 수 없는 오롯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선택지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런 현상은 바로 자금 이동 현상을 보면 그대로 자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행이 오늘 14일 날짜로 금융시장 동향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3조 4천억 정도 됐고요. 주목할 부분은 정말 한치의 횡보적인 느낌도 없을 만큼 지금 대출 추세는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는 중입니다. 좀 전에 메이플자이에 청약을 넣는 분위기 그대로 대출 시장이 재현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주담대는 살아서 흐르고 있죠. 윗물에 해당하는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아래에 흐르고 있는 자금의 흐름은 절대로 잠에 들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업권별로는 대기업 상당폭 증가죠. 5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도 1조 5천억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업 대출도 무시 못할 정도로 늘고 있어요. 전월 대비 여전히 강골의 모습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계부채가 늘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금융생태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의 혼란한 모습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어제 신임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황건일 금통위원도 가장 먼저 인터뷰에서 꺼낸 말이 바로 가계부채라는 걸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것이 지금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조사 대상 34개국 중에서도 100%를 넘은 곳이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것도 문제라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빚 문제가 경제 성장률 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더 이상 한국에선 저공비행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대외 환경 여건 중에 한국만 주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도 정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가 그만큼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거래량이 1월에 2,000건 넘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직 2월 말이 지나지 않아서 3,000건을 뚫어버릴 심산으로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트인 거 아니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12월이 1,800건, 그리고 2월은 141건에 그치고 있어요. 왜 1월이 유독 2,000건이 넘어가는 거래량이 나오는가? 바로 집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입지들 속에서 거래량이 늘어났던 겁니다. 노도강으로 분류되는 서울 외곽 지역, 특히 여기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도봉구는 79건으로 12월 거래를 앞서 나갔고, 노원구, 구로구, 성북구, 강서구, 동대문, 서대문, 관악구 등이 전달 거래량을 앞서 나가는 수치 보였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바로 하락세를 물고 들어가는 거래라는 얘기죠. 그만큼 시세가 떨어지는 곳들은 일단 작은 부분에서 만만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로 막차가 떠나면서 마지막 수요가 몰릴 곳은 바로 9억 이하 아파트가 있는 곳. 노도강이 집중적인 타격의 대상이 된 건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수요가 몰려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 하락세가 거래량을 발생을 시킨 거라는 얘기고, 대출이 이쪽으로 몰렸다는 얘기에서 이후 2월 거래는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1월 집값이 노도강을 중심으로 2차 웨이브를 일으키면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지만 이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금 막히게 됩니다. 대출이 그대로 축소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하락폭을 물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움직일 만한 자금의 움직임이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더 이상 거래량은 1월로 살짝 오르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지표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집값 추이는 더욱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특히 요즘 건설사들 대손 충당금 엄청난 속도로 쌓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나 차갑게 식어가는 추세여서 자칫 멍하게 있다가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PF 위기를 직격으로 맞을 수 있는 위기감 팽배해 있죠. 공급에서 이런 위기감이 터져 나오는데 무작정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막무가내식 촉으로 뛰어드는 개인은 기업 디폴트, 그러니까 건설사 위기감이 자체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지는 지금 방어용 자금 대손 충당금 그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1,100억 정도의 충당금 성벽으로 쌓아놓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2% 이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 신세계건설도 어닝쇼크 수준이고요. 여기도 손실액이 1,800억에 해당되죠. 2022년보다 15배 불어나는 수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등등 주요 건설사들이 거의 비상체제로 가동이 되면서 공급 건설사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수요 쪽에서의 대출이 막히는 상황,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실거주 의무가 하늘이 반쪽 나더라도 꼭 통과되어야 하는 절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 개인의 입장,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인생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게다가 이런 분위기는 여전히 부동산 자금 시장을 흔들어 깨우기 충분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더욱 개인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공급에선 건설사들이 죄다 개인과 똑같은 자금 위기로 PF 상황을 대비해서 충당금 쌓는 모습. 이렇게 어디 하나 뚝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연쇄적인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위기가 코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곳들 집중 공략을 하면서 주가를 키우고 있는 와중에도 건설주는 되레 PF 구조조정에 대한 단계적인 진행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PBR 열풍에도 건설주는 72포인트에서 71포인트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증권사에서도 건설주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건설 업황은 그리 밝지 않다. 여전히 부동산 리스크가 상당 부분 목에 걸린 가시처럼 존재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연쇄적인 하락세는 어떤 호재라도 어벤져스처럼 막아낼 호재가 없다라는 게 더욱 위기를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금 위기, 건설업, 자금 위기, 이걸 똘똘마리해서 묶고 있는 가계부채, 심지어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도 떨어지는 추세, 게다가 부동산은 호재 하나가 확 상황을 뒤엎을 만한 파괴력도 있는데 이걸 뒤집을 만한 호재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실거주 의무 폐지 유예 3년이 여전히 불투명. 이건 이후 개인 자금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단편적 모습 같지만 실제로 파일을 크게 보면 전체 부분에서의 위기로 연결이 되고요. 더 나아가 건설업 자체의 부진한 성적은 PF, 기업, 부채 상황과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조차 외면받는 건설주의 운명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